11월 25일 월요일에 센트랑모텍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이것도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이라서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승은 아니라서 그 전에 다른 종목들의 패턴을 참고하고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볼 때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보다 역시나 상장 초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으며, 업종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시가총액이 1천억 이하의 작은 상장주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는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작다고 무조건 장기 투자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저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온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가벼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단기간에 급등할 거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시초가가 뻥튀기 되어서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른다 하더라도 상장 초기에 잠시 반짝인 다음에 장기적으로 폭락이 나오는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도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소형주들이 상장을 했는데, 우양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그리고 CS 베어링, 이 세 개의 종목이 이틀 동안 상장을 했습니다. 세 개의 종목 다 시가총액이 작은 편이고, 간단하게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주었고, 우양은 폭락을 했습니다. 우양의 경쟁률도 높았고 첫날부터 개인들한테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이제 장기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티라유텍은 뻥튀기가 심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업종이 꽤나 괜찮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뻥튀기가 되어서 지금 최저가를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캐리소프트, 이것도 처음이 고점이었고 KNJ도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물론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소형주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엠바이오니아도 처음에만 이렇게 강했지 그 뒤로는 주가가 쉬지 않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세력도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팜스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한도크린텍, 이것도 성적이 좋지 않고, 네오크레마는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네오크레마가 그나마 신고가를 달성했으며, 이렇게 신규주들은 처음에 고점을 뚫어준다면 엄청난 시세를 분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오크레마가 상장 초기의 고점이 1650원, 이 1650원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1600원에서 14,000원까지 그냥 고점 돌파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분명히 먹을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주의 특성이고, 마니코 FNG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때 재료가 정말 강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힘을 잃고선 끝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고 네오크레마처럼 신고가를 돌파해 줄 때, 지금까지 봤던 이 신규주들 중에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처음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시가총액이 작다고 무조건 급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네오크레마 말고는 전부 다 장기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규주의 패턴은 다 비슷하다는 것이고,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들은 시초가가 뻥튀기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우양은 44%나 뻥튀기가 되어서 세력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력 입장이라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되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다 소유를 했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모가 아래에서 폭락하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나 아니면 공모가에 상장한 CS 베어링이나 이런 종목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테랑모텍도 당연히 시초가가 뻥튀기 되면 안 될 것이고,
시초가가 만약에 우양처럼 뻥튀기가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최근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게 뻥튀기가 안 된다면은 한 번쯤은 슈팅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슈팅이 하루 폭락한 다음에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올지, 이런 식으로 하루 폭락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상승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그냥 상장하자마자 쭉 올리는 패턴, 어떻게 나올지는 돈 있는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상승할 때만 접근한다면 단타로 먹을 자리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떨어지는 칼날만 안 잡으면 되고 상승하는 종목들만.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정말 강하게 상승해서 상승 VI까지 걸렸으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뻥튀기가 된 뒤에 세력은 안 들어오고 대부분의 물량을 가진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전부 받아먹다 보니까 시장가 매도가 나오고 도미노로 손절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상승에 매수하는 것은 필수이고, 센트럴 모텍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온 뒤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규주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시장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센트랑 모텍도 유통 가능한 물량 중에 기관 투자자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상장주들은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높으면은 세력들이 대놓고 들어와서 주가를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올려버릴 수 없는데, 시가총액이 낮다면 한 번쯤 들어왔다가 그냥 단기간에 먹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의 입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뻥튀기 되지 않는 것. 최근에 티움 바이오도 좋았고, 이 CS 베어링과 코리아에셋 투자증권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첫날에는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둘째 날부터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 CS 베어링도 상장 뒤에 시세를 주었고 이틀 동안 시세를 주었습니다. 티움 바이오도 정말 강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27%까지. 그러니까 이 센트럴 모텍도 자연스럽게 첫날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초가가 높은 갭상승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희망 공모가가 5,000원에서 6,000원, 확정 공모가가 6,000원입니다. 이것도 세력들이 좋아하는 가격 같은데 가격이 괜찮습니다. 단타로 치기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 두 개의 호가만 올라도 수익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6,0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티움 바이오도 가격이 매력 있고 이 CS 베어링도 가격이 매력 있습니다. 10,000원을 넘으면은 단타들에게는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도 그렇고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이 가격이 다 괜찮습니다. 이 센트럴 모텍도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 이 가격에만 상장해 준다면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첫날에 빼고선 들어올지 아니면 첫날부터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 가격에 상장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쟁률과 기관의 경쟁률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전체 주식수가 840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230만 주입니다. 31% 정도. 최근에 상장하는 것들 보면은 전부 유통 물량이 20-30%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매력이 있고 조건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양이나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나 CS 베어링이나 티움 바이오나 유통 가능한 물량이 20-3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주주가 11%, 약 92만 주. 6,000원에 상장할 경우에 시가총액이 500억 규모. 이 가격에 상장을 하면 좋겠지만 아마 이 가격에 상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서 최소 20% 이상 뻥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뻥튀기가 돼서 시작한다면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가로 매도를 할 것이고
물론 뻥튀기가 안 돼도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가로 매도를 합니다. CS 베어링도 첫날에 시장가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고 이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공모가가 10,000원인데도 기관 투자자는 이 10,000원 밑에서 시장가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이 10,000원 이에 거의 없었는데 10,000원 이하의 가격에서 54만 주, 그 다음날도 20만 주, 그 다음날은 상승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첫날에 엄청난 물량이 나왔는데 그냥 공모가 아래라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은 무조건 매도가 나옵니다. 무조건 매도가 나오긴 한데 만약에 이게 시초가가 뻥튀기 된 가격이라면은 더 신나게 매도가 나오겠죠. 요즘 신규 상장주 패턴이 처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기관 투자자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CS 베어링도 첫날에 바로 안 올려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20분 정도 뜸들이다가 그때부터 이 10% 근처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가로 나오다 보니까 그 물량을 일단은 소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나올 물량들을 다 뺀 다음에 그때 작정하고선 세력들이 들어와서 급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당연히 시초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웬만하면 시초가가 이 근처에서 시작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20% 이상 뻥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상이라면 그냥 시초가에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승 VI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이상 접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지금은 티움바이오나 CS 베어링이나 다른 신규주들도 매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을 진입할 거라면 확실한 상승인 상승 VI가 걸린 뒤에 그 상승 VI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CS 베어링처럼 첫날에 시작하자마자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데 CS 베어링이 첫날에 마이너스 한 3, 4%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8,400원에서 8,100원까지 빠졌는데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규주였으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점점 저점을 깨면서 마이너스 10% VI가 걸렸을 텐데 이 CS 베어링은 한 마이너스 3%대까지 빠진 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트럴 모텍도 처음에 매도가 나오는데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보합을 회복해 주었을 때 그때도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보합까지 반등했는데 또 보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전 저점을 깨버린다면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하락 VI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 저점을 깨는 것은 손절 구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센트럴 모텍이 시가총액이 작아서 세력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겁니다. 그래도 다른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아서 무조건 매수한다는 생각보다는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